오늘 세 번째 동해 Finding Self라는 주제로 시간을 가질 텐데요. Finding Self는 마음 열기의 오늘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좀 더 한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입니다. 사실은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변화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일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상대가 안 변한다는 그거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이혼들까지도 생각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변화가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치님들이 이번 과에서 주안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근데 그 변화의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inding Self라는 이름을 했고,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알아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만이 옳고, 자기의 살아왔던 그 모든 습관들, 수십 년 동안 익혀왔던 생존 기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거를 틀을 벗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인데 그것을 벗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고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찾게 해주면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번 과의 포인트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줌으로써 이제 변화의 첫 발자국을 내줄 수 있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버리는 것이 사실은 큰 결단이 일어나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Finding Self를 제가 만들 때 이렇게 이런 의도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핵심 주제 보면 7가지 인간형과 나, 이거는 어떤 의도로 쓰느냐, 여러분 다 해보시자 하지만 이걸 해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쇼킹했던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잘 아시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 문화에서 남의 평가를 받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번 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가지 인간형과 나는 시험 받지 않도록 잘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만약 촉박하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여러분들의 제작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 해리의 윈도우라는 이 테스트는 이것은 그 다음 장 22페이지를 보면 4가지의 창이라는 그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가 알고 남도 아는 어떤 부분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개방된 창이죠. 그 다음에 자기는 남들은 알지만 자기에게는 닫혀져 있는 창, 그게 맹목적인 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알려진 창, 그거는 감추어진 창이죠. 여기에 전략 같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자기는 알고 있지만 남들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계략 같은 거죠. 그죠?
자기의 계략을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숨기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함으로써 이 사람이 개방형이냐 아니면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감춰진 감춰진 창이 많다라든가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개방된 창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경청의 능력과 표현력의 능력.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우선 찾으신 다음에 그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표현력을 늘릴 수 있는 숙제를 집중적으로 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경청을 안 한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라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좀 시켜주고 방법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숙제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 해리의 윈도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테스트 하지만 만약 절대로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과감하게 빼도 되겠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적 치유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을 알아야지만 변화의 첫 발자국을 뛸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첫 발자국은 나를 먼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형성되어졌나? 거기에 퀘션 마크를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코칭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정확히 갖는다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 23페이지에 요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것들은 바로 이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성격, 나라고 하는 것은 겉에 드러나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라고 보는 것을 정확히 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을 거기다 하나 그려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빙산을 하나 그려놓고 빙산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나지만 그 안에 더 많은 부분이 이지에 쌓여져 있는, 알 수 없는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왜 그렇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었나 하는 메커니즘을 충분하게 이번 과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지만 거기 5가지 요소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성격,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부딪히는 부분은 성격으로 부딪혀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알게 되면 증상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죠? 증상.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증상들. 그 다음에 방어 기제. 그 다음에 핵심 감정, 갈등. 요 5가지 요소를 만든 것은 하나의 가설인데, 우리에게 있었던 갈등, 트라우마, 이것들이 현재의 나의 성격에 정확하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 메커니즘을 배워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느끼는 감정, 핵심 감정이죠. 이 감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죠? 그 반응, 그 핵심 감정이 사실은 부적절한 감정이라는 거죠.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어 기제고, 그리고 그 방어 기제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증상으로 고착화되어지고 성격으로 형성되어졌다. 증상과 성격은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분들의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들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졌나 하는 것을 찾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별명을 짓게 할 텐데 별명 또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금방 미루어서 알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별명을 꼭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별명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농축되어 있는 것일 것이라는 거죠. 그 상처까지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치하실 때 그분들의 그 별명은요 따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도와드리려고 할 때마다 그 별명을 떠올리고 그들의 삶이 어땠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코치님들이 저랑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강의를 굉장히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요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거예요. 강의는 거의 제가 거의 다 중요한 부분은 커버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메모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트라우마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고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부부간의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느냐 모자라요. 시간 모자라요.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자기의 성격을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예요? 상대방, 부부가 상대의 성격과 그런 것들이 그 격박한 성격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좀 이렇게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이나믹이 굉장히 많이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강의 내용은 오늘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책만 잘 읽으셔도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5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따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들으실 테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 의도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본인들 각자 개인들이 자기를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이거를 알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설득시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 내가 나의 상처 때문에 배우자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코칭은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다면 그거를 이제는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Y축이라고 그러나요? Y축하고 X축이 있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Y는 굉장히 높지만 X축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자기 표현은 엄청 잘하지만 남의 말은 거의 안 듣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과 연결이 된다면 어떤 창이 될 것 같아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면 남들은 자기를 다 알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맹목적인 창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경청은 굉장히 잘하지만 자기 표현을 정확히 안 하는 이렇게 누워있는 극단적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 될까요? 감추어진 차니까. 그렇죠. 자기 전략은 절대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충 이 정도 나오죠. 그죠? 이 정도로 나오는데 목표는 이거를 목표로 잡으시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남의 말도 잘 듣고 자기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 둘 중에 표현을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남자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자기 감정을 되게 표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내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네가 너도 인간이면 나같이 생각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 그죠? 그래서 표현력을 좀 적어도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주시는 것이 좋더라.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뭐예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면 아마 그들이 표현을 하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자기가 표현하는 결과는 어른들이 타이레인 거예요. 네. 그거가 많이 다를 때가 좀 많죠. 그렇죠. 그것도 많이 그렇죠. 사실 이거 두 번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감춰진 전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이 테스트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제가 표현력과 경청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 가지고 조 해리가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그림 위에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홀수문화 위에 홀수문화 못하는 거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맞습니다. 못하는 하나 있나요? 어디요? 그림이 왼쪽 그림에 네. 짝수 문항의 점수가 아니라 홀수 문항의 점수라고 해요. 그렇죠. 잘못됐네요. 예. 왼쪽은 홀수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오른쪽은 짝수라고 요거요. 여기 요 부분은 둘 다 짝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이 잘못됐어요. 오른쪽을 홀수로 위에가 홀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점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않아요?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죠.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50점까지 거의 완벽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횟수도 있겠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가셔서 이제 조언들을 잘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들을 맺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라 알지만 뭐 피상적으로만 할 거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세 가정의 삶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난 좋은 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오게 하는 것 그게 코칭의 또 하나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니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어떤 반응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거는 코칭은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하거나 잔소리하면 그들은 절대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칭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앉아있고 나는 상담자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담의 원리를 예화로 설명을 한다면 제가 뭐예요?
이분의 옆자리에 가서 이분과 같이 일하는 거.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게 상담의 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들고 지시하고 이러면요 벌써 그들이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칠 때도 굉장히 좀 나이스하게 언어 선택을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꼭 가르쳐주고 싶으면 예화로 가르쳐주세요. 우리 부부도 옛날에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들에게 아주 제일 안전하게 메시지가 전달해진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1년 내에 이혼해. 뭐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돌팔인데. 저도 돌팔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 돌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아트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정말 세 번째니까 세 번째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해드리고 권위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